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 팩토리의 CEO로 있고요. 2020년도에 창업을 해서 5년 차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RD랑 MVP 같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 제 전공은 항공 그 위성 영상 처리에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출신으로 이제 한국인스페이스를 이제 기술이사로 있다가 AI 팩토리를 창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위성 영상을 처리하고 있다가 이제 AI의 어떤 재미를 느껴가지고 창업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펑션 콜링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하기 전에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들은 먼저 업무입니다. 업무. 어떤 AI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업무에 이제 적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업무는 어떠한 작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작업에서 실제 처리 단계와 제어 단계를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최대한 잘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부분은 AI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툴이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누고 난 다음에 적재적소하게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처리 단계를 나눴다고 했을 경우 그거를 이제 AI로 교체를 하거나 또는 사람이 하는데 AI가 지원을 하거나 또는 머신이 하는데 AI가 지원하거나 또는 아예 AI가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어떤 레벨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성 AI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정통적인 방식으로 AI나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어려웠고 또 뭐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던 게 이거 자체를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던 일 이런 인터페이스를 AI가 아니 이런 알고리즘이 대신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람만큼 인터페이스가 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대충 얘기해도 알아먹고 뭐 대충 작업을 이렇게 얻어내려서 해도 다 처리를 하는데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나 특정 어떤 머신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맞게끔 공통 기억으로 해야만 이 전체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알고리즘 자체는 빠르게 처리할지 몰라도 인터그레이션하는 관점에서는 많이 이제 효율화가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생성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생성 AI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함으로써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효율성을 많이 향상시켰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AI를 많이 적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많은 시도를 해왔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한 2년 전에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쿼리를 날려서 응답을 바로 받는, 그러니까 AI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그런 쪽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검색 기반 챗봇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이거는 RAG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주제인 펑션 콜링인데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했던 것들을 AI가 뭐 답변을 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데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응답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가는 게 크게 이 세 가지 토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산화나 어떤 뭐 AI화라고 했을 때 다 사람이 하던 것들을 다 AI나 머신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각 단계별로 우리는 AI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빼낼지 또는 우리가 정보를 주어지고 주어진 정보 내에서 답을 할지 또는 우리가 주어진 툴을 어떻게 잘 사용하게 만들지 요걸 우리가 결정해서 적절하게 넣어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툴에 대한 그 갈망이 이제 있었어요. AI가 좀 우리가 원하는 툴을 적재적소하게 좀 쓰면 좋겠는데, 근데 그 LLM 자체가 이렇게 튜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나왔던 LLM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해보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COT입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어떤 질문과 답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질문 답을 예시를 주고 이게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주고 질문하면 답을 하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질문하면 답을 하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이 질문하고 답을 예시를 줄 때 그 예시에 풀이 과정을 넣는 거예요. 그냥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얘기하고 답변을 해줘서 풀이 과정을 얘기하고 답을 해줘가지고 적절하게 답을 맞추더라라는 게 바로 COT 기법입니다. 그러면 AI한테 좀 더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프롬프트 기법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금 오픈 AI에서 O1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각 중이라는 게 중간에 뜹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답을 하게끔 그게 이제 COT 기법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미라클 시스템이란 게 나왔습니다. 미라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72 곱하기 3은? 라고 질문했을 때 얘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calculator 72 곱하기 3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응답을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지 말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미라클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리액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리액트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던 COT랑 미라클이 합쳐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철수의 여자친구의 나이는? 라고 물었을 경우 이제 AI가 생각을 합니다. 철수의 여자친구의 나이는 하려면 먼저 철수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철수의 여자친구를 검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이 되면 검색을 해야 되는 행동을 취하고요. 그럼 검색된 결과가 나오겠죠.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관찰을 해서 철수 여자친구는 0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이를 검색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영희의 나이를 검색을 하고 그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그러면 영희의 나이는 얼마니까 이제 이 타스크는 다 끝났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리액트까지 해서 주어진 미션에 대해서 모든 행동이 끝날 때까지는 돌다가 마무리 짓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리액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뒷단에서 지정된 툴에 대해서 파싱을 해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출력 형식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이슨 형태라든지 파이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데,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이제 펑션 콜링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잘 적용을 해서 여러 라마 인덱스라든지 랭체인이라든지 이런 툴에서 저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프롬프트만으로 펑션 콜링을 어떻게 좀 쓸 것이냐라는 부분들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지식 기반으로 답변하는데 이조차도 우리는 펑션 콜링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그를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만약에 LLM한테 인공지능 팩토리 김태형에 대해서 설명해 라고 하면요, 이 LLM이 그걸 받아가지고 AI가 답변을 하는데, 사실 LLM이 과거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저게 신규 정보라면 제대로 답변을 못 하겠죠.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에러도 있겠죠. 근데 이제 LLM한테 너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팩토리에 대해 설명해라고 하면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나오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 이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에 담아가지고 LLM한테 보냅니다. 그럼 LLM이 하는 역할은 요약뿐입니다. 요약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시스템을 연결할 때 저기 R 부분, 저기 검색 엔진 할 때 이게 그냥 DB에서 쓸 건지 실제 인터넷 검색을 할 건지 또는 내가 제공한 여러 가지 검색 API를 쓰게 만들 건지에 따라 여기에도 펑션 콜링이 들어가서 적재적소하게 검색 툴을 쓸 수 있게끔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 챗GPT 서비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런 펑션 콜링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유료 사용자인 경우 여러분이 있을 때 뭐 가을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인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그냥 언뜻 보면 막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예, 그려져서 AI가 이미지를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이 LLM은 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예, 뭔가 그려라고 하면 얘가 결정합니다. 이미지를 그려야 할 함수를 선택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함수 인자에 해당하는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만들면 그 만든 프롬프트를 실제 달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고 호출된 결과를 다시 어디에? 프롬프트에 담아서 저 두 번째 있는 LLM을 구동을 시켜서 사용자한테 답변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냥 챗GPT 통해서 LLM이 나올 줄 몰라도 그 내부적으로는 LLM은 두 번 동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절한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하기 위한 함수 이름과 그의 적절한 인자 만들어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그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미 생성용 프롬프트, 밑에는 요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 계정에 보면 인터넷 검색을 또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마치고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좋은 식당을 좀 알아봐 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실무자한테 얘기하면 실무자가 그대로 인터넷 검색하지는 않겠죠. 주로 여기가 뭐 강남역이니까 강남역 주변 맛집 이렇게 키워드로 바꿔서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LLM이 하는 역할은 이런 인터넷을 써야겠다라는 펑션 콜링에 대한 결정과 또 추가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검색 키워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만들어주면 실제 툴을 실행을 누가 시키느냐? 우리가 시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챗GPT는 챗GPT 내부 서비스에서 시키겠죠. 그래서 빙 검색에서 검색 결과가 나오고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할 때도 이런 식으로 두 번 LLM이 동작이 되고 그 중간에는 펑션 콜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펑션 콜링을 굉장히 큰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코드 인터프리터인데요. 코드 인터프리터는 여러분 이제 LLM이 코드 베이스로 많이 학습됐다는 것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너무나 잘해요. 뭐 파이썬을 짜고 C로 짜고 너무나 잘하는데 그 파이썬을 짤 때 그냥 파이썬만 짜놓으면 여러분이 파이썬을 다루는 개발자가 아닌 이상 그 코드는 여러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하더라도 에러가 나면 뭐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근데 이 펑션 콜링이랑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자 챗GPT한테 뭐 구구단을 짜줘라고 해보죠. 그러면 LLM이 파이썬 코드를 구구단을 잘 짭니다. 그러면 그 짠 코드를 코드 인터프리터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실행을 시키고 그 실행을 샌드박스라는 클라우드를 이제 노드를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 건데 실행시킨 다음에 그 실행 결과를 받도록 합니다. 그럼 실행 결과를 구동을 시켰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도 단순히 막 수치나 프린트 문일 겁니다. 그때 사용자가 요청했던 거랑 실제 코드랑 실행 결과까지 다 프롬프트 담아서 LLM한테 보내면 LLM은 그 사용자가 얘기했던 거 코드 실행 결과까지 다 보면서 멋지게 요약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코드 한번 파이썬 코드를 보지 않더라도 마치 옆에 개발자를 옆에 둔 것처럼 뭐 하나 던져주고 뭐 하나 짜줘 실행시켜줘 그리고 이거 뭐 시뮬레이션 해줘 하면 거의 다 해주는 거죠. 이게 파이썬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 샌드박스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쭉 한 다음에 엑셀로 만들어줘 라든지 뭐 PPT로 만들어줘 하면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해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챗GPT에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오픈AI에서 실제 코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펑션을 지정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 지정하는 방법은 툴입니다. tools라고 해서 펑션 있고 get weather 해서 뭐 파라미터를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도 쭉쭉 집어넣고 뒤에 이제 API를 호출하면 이제 어떤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렸을 때 AI가 판단합니다. 함수를 실행할지 아니면 그냥 답변할지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조금 보시면 제 코드에서 개발자 코드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 LLM이 이거를 어떤 펑션을 콜을 할지 그냥 답변 줄지를 결정하고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그러면 함수 이름과 인자를 넘깁니다. 그러면 제 코드에서 인자와 함수 이름을 받으면 그걸 실행시켜서 실행 결과를 넘겨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뭐 지금 뭐 추우세요? 라고 물었을 경우 뭐 아니요 뭐 괜찮은데요 이렇게 바로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별도로 툴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로 답변을 하는데 혹시 내일 비가 와요? 라고 물었을 경우 여러분은 앱을 띄워서 날씨 앱을 켜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LLM한테 미리 펑션 세트를 주고 적재적소하게 호출할 수 있는 것들을 세팅만 해주고요. 실제 호출은 우리가 하지만 그걸 호출할지 말지 결정은 LLM이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쓸 때 뭐 별 시스템 프롬프트 안 쓰더라도 동작은 돼요. 동작은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동작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몇 가지 팁을 오픈 AI에서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뭐 어떨 때 뭘 써라. 그러니까 이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어떨 때 써야 합니다라고 알려주면 어떤 유저가 어떤 질문했을 때 그 시작 트리거 되는 거를 찾아서 적절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받는 이 레이저 포인트인데 만약에 제가 왔을 때 사회자가 이 레이저 포인트는 뭐 페이지를 넘길 때 쓰셔야 됩니다라고 한번 딱 얘기해주면 뭐 제가 우왕좌왕 찾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찾겠지만 그걸 딱 얘기해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질문 예시를 좀 주면 확실히 이런 질문했던 이런 거 쓰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명확하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인데 어떤 모든 도구는 항상 이제 같은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도구는 이 도구를 쓰고 난 다음에 써야 돼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샴푸 하실 때 린스는 샴푸를 하고 나서 써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용 설명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린스 써야 되는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린스를 바로 쓰지 않고 뭐를 먼저 쓰고 샴푸를 먼저 쓰고 린스를 쓰게끔 그렇게 펑션 콜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에 좀 넣어주면 여러분이 펑션 콜링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수가 조금 적을 때 좀 가능한데 나는 뭐 드론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나는 좀 펑션이 좀 특이한 펑션 또는 어떤 제한된 펑션을 좀 하겠다라고 하면 파인 튜닝을 좀 별도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픈 AI에서도 파인 튜닝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모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질문이 오면 이게 드론 관련된 내용인데 뭐 어떤 질문을 하면 드론을 뭐 왼쪽으로 뭐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드론을 멈추고 뭐 어떤 질문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라는 요 세트를 만들고 또 모든 질문에 막 동작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드론 뭐 스스로 폭파해 뭐 이라고 얘기했을 경우 얘가 어떻게 할지 뭐 결정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다양한 어떤 미션 우리가 사용자가 얘기할 법한 커맨드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지원하지 않는 API에 대해서는 리젝해라라는 걸 이렇게 쭉 등록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을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파인 튜닝을 좀 하면 우리는 이 펑션 콜링을 잘 할 수 있는 LL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사실 오픈 AI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라클이나 리액트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오픈AI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그 API 이용해서 바로 됐었죠. 그러다가 라마에서도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라마는 메타에서 만든 오픈 LLM 모델이고 온프레미스에서 쓰거나 여러분 기간 내에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서 라마 쪽도 가져와 봤습니다. 라마 말고도 상용 모델도 펑션 콜링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오픈 소스 코드 모델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라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라마도 동일하게 8B, 70B, 405B 지원하고 있고 8B는 뭐 그렇게 성능은 뭐 좋진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튜닝해서 쓰면 적절하게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펑션 콜링이라고 부르진 않고 툴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뭐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고받았던 요 메시지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쓰는 것들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면 environment에 IPython라고 해서 미리 탑재된 뭐 서치나 알팜 이런 미리 설치된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려면 이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툴스 지정해 주고 하면 적절하게 호출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빌트인된 API를 쓰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외부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펑션을 지원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제이슨 베이스의 툴 콜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지정을 하고 그에 적절한 파라메타가 나오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말고 이제 유저 디파인에 똑같이 그런 빌트인 된 것처럼 나도 파이썬으로 만든 걸 그냥 그대로 호출하고 싶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맞출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인터넷이 끊어진 상태 또는 엣지 디바이스 뭐 이런 데서도 펑션 콜링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폰에다가 뭐 삼성폰이나 애플폰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이제 LLM이 탑재돼 가지고 뭐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지금 캘린더 열어봐. 또는 뭐 지금 내일 날씨가 어때? 라고 물었을 경우 이게 다 이런 펑션 콜링을 통해서 적절한 앱이 실행이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프레임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적용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나의 연구였는데 1년 전, 2년 전쯤에 나왔던 연구인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모든 API 이미 우리는 함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API든 펑션이든. 그래서 이 많은 API랑 LLM을 연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 대신에 에이전틱한 이 LLM으로 다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컨셉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API는 사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통신하려고 만든 인터페이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보는 관점은 이런 API는 이제 AI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API를 제공해보자라는 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명세서나 이런 거 보면 사람한테 보기 좋은 뭐 디스크리션이 있고 또 LLM이 보기 좋은 디스크리션을 또 따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LLM이 다 뭔가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문서를 준비하거나 이런 펑션 스펙을 제시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네트워크상 그냥 캡처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항공우주 좀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화성 탐사선이고 여기에 이제 LLM을 탑재가 해놨는데 어떤 베이스에서의 LLM이 있고 화성 탐사선에 LLM이 있어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이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탐사선에 쓸 수 있는 펑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이동을 한다든지 카메라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하게 이게 다 코딩으로 하려면 어떤 상태일 때 뭐 해야 되고 또는 뭐 커맨드에 따라서 다 정의하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너한테 이런 펑션들을 다 줄 테니까 너가 상황에 맞게끔 한번 구동시켜봐 라고 하면 얘가 쭉 가다가 장애물을 딱 만나면 쓰고 뭐 캡처를 하고 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로컬이나 좀 작은 모델에서 또 할 수 있게끔 저희 온프라미스용 제품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A6000의 GPU 카드 2장 있는 걸로 이제 구글 젠마 9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적용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성구청 지자체에 저희 플랫폼이 들어가서 뭐 단순히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문서를 찾아서 한다든지 또는 민원 시스템과 연계해서 펑션 콜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초중고 AI 교육 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저희 플랫폼 이용해서 문서 기반의 챗봇을 만든다든지 뭐 더 확장해서 이제 펑션 콜링까지 확장을 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어떤 AI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플랫폼 베이스로 LLM이 많이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